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아쌤입니다.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졌죠. 이제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언제 추웠냐는 듯 따뜻한 봄이 찾아올 거예요. 저는 얼마 전 우리 책놀이 선생님들과 함께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한 권의 그림책을 만났는데요. 그곳에 등장하는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생쥐는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부지런히 햇살도 모으고 향기도 모으고 이야기도 모았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과 겨울 동안 무얼 모아볼까요? 바로 겨울을 모아보는 거예요. 저는 봄이 되면 아이들과 함께 햇살을 모으러 나가요. 더운 여름은 힘들기 때문에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돗자리 들고 나가서 숲놀이터에 누워서 햇살을 모읍니다. 내 피부에 닿는 느낌이 어떤지, 햇살이 지나간 그 자리에 만졌을 때 피부는 따뜻한지, 이런 다양한 것들, 그때의 기분은 어땠는지, 내 몸은 평안했는지, 편안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요. 물론 색깔도 나누고 색깔도 모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활동하는 중에 내 머릿속에서 마구마구 떠다니는 다양한 이야기들도 모읍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 아이들이 바깥놀이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도 저는 요즘은 아이들이 휴대폰이 없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수업하러 선생님 집에 오는 중간에 너희들은 겨울을 모아오는 거야 라는 미션을 주거든요. 겨울이라고 하면 정말 바닥에 새싹 하나 없는, 초록초록한 것 하나 없는 아주 그냥 회색빛의 아스팔트가 있죠. 그 또한 겨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앙상한 가지, 그리고 어느 햇살을 받아서 반짝이고 있는 하얀 눈. 우리가 겨울을 모은다는 건 주변에도 생각만큼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입은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귀마개, 모자, 장갑, 목도리,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겨울을 모을 수 있는 소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에서 아이들과 수업할 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금하시잖아요. 그럼 선생님들 원에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에 4번을 환경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환경 구성을 1년에 2번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특정 행사일에 따라서만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분명 가을에서 겨울이 되었을 때 변화되어진 것들이 원 내에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겨울을 모아봐 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우리 가을 때 우리 교실의 모습과 겨울이 되어서 지금의 모습 중에 달라진 것들을 찾아보자. 너희가 선생님 찾았어요 라고 말하면 선생님이 찰칵 하고 사진 찍어줄게 라고 해서 반 아이들과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번잡하거나 뭔가 일이 막 부풀려지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달라진 교구부터가 좀 달라지겠죠? 겨울용품에 대해서 아이들이 만져보고 활동할 수 있는 교구들이 아마 달라졌을 것이고 벽면에 예쁘게 장식되어 있던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한 그 흔적들이 남아있기도 할 것이고 선생님의 슬리퍼가 폭신한 슬리퍼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선생님의 옷차림, 친구들의 옷차림, 그리고 친구들의 겉옷 이 모든 것들이 다 겨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실 안에서도 실내에서도 겨울을 모은다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 겨울이 가기 전에 겨울을 모아보는 활동하면 어떨까요? 그 전에 사랑스러운 우리 생쥐 프레드릭을 함께 읽으면서 프레드릭이 모았던 햇살, 향기,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들은 겨울을 모아보는 거죠. 겨울을 모으고 예쁘게 찰칵하고 찍은 건 선생님이 노트북으로 바로 연결해서 우리가 오늘 모은 겨울은 뭐가 있는지 째깍 넘겨보고요. 한글을 열심히 익혀야 되는 아이들이라면 내가 모은 그 그림 자료에 이름을 붙여서 같이 언어 영역 부분에 놔주면 아이들이 훨씬 정감 있어 하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내가 모은 겨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언어 영역으로 있어서 언어도 자극하고 한글도 익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겨울도 모아서 우리 친구들만의 특별한 겨울 활동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항상 행복하시고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